오늘은 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랑 입장 음악이 흐르는 그 순간 신랑 아버지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예식은 없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65세 박영숙 씨입니다. 영숙 씨에게는 외아들 준호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35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에만 매달리며 살았죠. 영숙 씨는 늘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언제 결혼할까?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수진, 나이는 32. 외모도 예쁘고 직장도 좋고 말도 잘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은 처음 인사할 때 정말 공손했습니다. 영숙 씨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날 이후로 수진은 자주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도 사오고 선물도 챙겨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어머니, 요즘 날씨 추운데 목도리 하나 샀어요. 영숙 씨는 점점 수진이 좋아졌습니다. 참 착한 아이구나. 우리 며느리감으로 딱이야. 6개월 후 준호가 청혼을 했고 수진은 승낙했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예식 날짜도 잡혔습니다. 3개월 후 토요일 오후 2시 영숙 씨는 들떠 있었습니다. 외아들의 결혼식이라니 평생 기다려온 날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맞췄습니다. 고운 한복이었습니다. 머리도 미리 예약해 두었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내가 제일 예뻐야지. 영숙 씨의 남편 박철수 씨도 기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드디어 장가 가네. 그러게요. 수진이도 참 좋은 아이잖아요. 맞아.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잘해줘야지. 부부는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손주가 생기는 상상도 했습니다. 아들 닮으면 좋겠어. 아니, 며느리 닮아야 예쁘지. 그렇게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맑고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오늘이구나. 드디어 오늘이야. 영숙 씨는 남편과 함께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식장은 서울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이었습니다. 오후 2시 예식이지만 11시에 미리 도착했습니다. 신랑 신부 양가 부모는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분주했습니다. 꽃 장식을 하는 사람들, 음향을 체크하는 사람들. 영숙 씨는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신랑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예뻐 보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화장을 마치고 나오니 신부 쪽 대기실에서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수진은 영숙 씨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한복 너무 예쁘세요. 수진아, 너도 정말 예쁘다. 우리 며느리. 둘은 포옹했습니다. 영숙 씨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구나. 시간이 흘러 12시가 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예식장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숙 씨는 바빴습니다.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 결혼식이니까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던 중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여보,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그래, 다녀와요. 영숙 씨는 예식장 안쪽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 조용했습니다. 문이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나 보네. 영숙 씨는 안쪽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여자들 목소리였습니다. 와, 진짜 웨딩홀 예쁘다. 그니까 수진이 여기서 결혼하네. 영숙 씨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신부 친구들인가 보네. 그런데 그 다음 들린 말에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근데 수진아, 시어머니는 어때? 이어서 들린 목소리. 그건 바로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시어머니? 에휴. 영숙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완전 재수없어. 헐, 왜? 뭐 하셨는데? 아니, 별거 안 했는데 그냥 보면 답답해. 꼰대스러운 거 있잖아. 아, 그런 스타일이구나. 응. 나 결혼하면 최대한 안 볼 거야. 명절 때만 의무적으로 보고. 하긴 시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어딨어. 그니까 난 진짜 딱 준호랑만 살 거야. 시어머니는 상관 안 할래.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티 내지는 마. 당연하지. 지금까지도 엄청 착한 며느리인 척 했잖아. 앞으로도 그냥 적당히 할 거야. 너 진짜 영악하다. 하하. 영숙 씨는 칸 안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재수없다고? 친하게 지낼 생각 없다고? 착한 며느리인 척? 영숙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착하고 예쁜 수진이가, 그렇게 공손하고 잘하던 수진이가 자신을 재수없다고 했다니. 영숙 씨는 화장실 칸 안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수진과 친구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신랑은 괜찮잖아. 응, 준호는 좋아. 착하고 돈도 잘 벌고. 부럽다. 나도 빨리 결혼해야 하는데. 너도 금방 할 거야. 드디어 그들이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칸에서 나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을 씻으려는데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진정해. 진정하자.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영숙 씨는 비틀거리며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대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 철수 씨가 복도에서 영숙 씨를 봤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철수 씨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무슨 소리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무슨 일 있는 거 맞잖아. 아니라니까. 그냥 좀 어지러워서. 영숙 씨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결혼식 1시간 반 전입니다. 하객들은 200명 넘게 와 있습니다. 음식도 다 준비됐습니다. 사진사도 대기 중입니다. 이 모든 걸 지금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참자. 일단 참자. 식은 치르고 나중에 생각하자. 영숙 씨는 애써 웃었습니다. 진짜 괜찮아. 그냥 긴장돼서 그래. 그래. 정말? 응. 신경 쓰지 마. 영숙 씨는 남편을 뿌리치고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일단 식은 치러야 해. 하지만 마음은 계속 요동쳤습니다. 재수없다고? 나를 재수없다고 했어? 착한 척만 했다고? 영숙 씨는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수진이가 사온 과일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진이를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연기였다니. 영숙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화장이 번지면 안 되니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오후 1시 30분, 예식 30분 전입니다. 영숙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가 또 다가왔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몸이 떨리잖아.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철수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말해. 무슨 일이야? 나한테 숨기지 마.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여보,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친구들한테 나를 뭐라고 했는데? 재수없다고 했어. 나를 재수없다고, 친하게 지낼 생각 없다고, 착한 척만 했다고. 영숙 씨는 다 말하지도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화장실에 내가 있는 줄 모르고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다 들었어. 철수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금 진짜야? 응, 내가 직접 들었어. 철수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철수 씨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안 돼. 응? 이 결혼 안 돼. 지금 당장 취소해야 돼. 여보, 그런데 지금 하객들이 다 왔는데. 상관없어. 저런 사람을 우리 며느리로 받을 수 없어. 철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수진이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데 뒤에서 재수없다고? 착한 척만 했다고? 철수 씨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저런 사람이랑 우리 아들 결혼 못 시켜. 하지만 여보, 지금 당장은 창피하고 힘들어도 나중을 생각해봐. 저런 사람이랑 아들이 결혼하면 평생 고생이야. 당신도 평생 상처받으며 살아야 돼. 철수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숙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보, 나는 무서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괜찮아. 내가 다 할게. 당신은 여기 있어. 철수 씨는 영숙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수진이가 잘못한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때 사회자가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잠시 후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예식 시작 시간입니다. 예식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수진이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는 준호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랑 입장 순서입니다. 준호가 입장하려는 그 순간 철수 씨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했습니다. 저기 신랑 아버님. 철수 씨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신랑 아버님이 왜 저기 올라가셨지? 철수 씨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아버지 박철수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철수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먼 길 오신 하객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식은 없습니다. 순간 예식장이 술렁였습니다. 네? 무슨 소리야? 예식이 없다고? 철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오늘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신부 쪽 하객들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철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결혼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신부 쪽 부모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200명 넘게 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화를 냈고 누군가는 어이없어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 철수 씨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 오늘 화장실에서 친구들한테 한 말, 우리 집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제 아내를 재수 없다고 하셨죠. 친하게 지낼 생각 없다고 하셨죠. 착한 며느리인 척만 했다고 하셨죠.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제 아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서 수진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습니다. 철수 씨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신 하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식사는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축의금은 입구에서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철수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식장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부 측 부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우리 딸이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영숙 씨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서 수진 씨가 친구들한테 저를 재수 없다고 딱 명절 때만 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그런 며느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도 창피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예식은 취소됐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예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참 어이없네. 신부가 그런 말을 했다니. 신랑 부모님 용기 있으시네. 수진은 대기실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수진과 결별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 수지는 울며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영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남편이 용기 내준 덕분에 더 큰 불행을 막았습니다. 만약 그냥 결혼했다면 우리 아들은 평생 불행했을 겁니다. 저도 평생 상처받으며 살았겠죠.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준호는 그 후 1년 만에 다른 여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진심으로 영숙 씨를 대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짜 며느리를 얻었으니까요. 말은 칼보다 무섭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